제주시 사라봉 경사지 정비공사 과정에서 공시지가보다 20배 높은 가격에 사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동물 테마파크에 반대하는 선을 이리 주민들이 독단적으로 사업자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2장을 해임 결정했습니다. 찬성 주민들은 마을 총회가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폐 그물에 걸렸다 구조된 멸종위기종 바다거북이 치료를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시가 당산봉 급경사지에 대한 정비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공시지가보다 최고 30배 높은 가격에 사유지를 매입해 국토부가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라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때도 공시지가보다 최고 20배 높은 가격에 사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급경사지 정비공사가 이루어진 사라봉 서쪽 경사면. 2016년 제주시가 붕괴 위험을 해소하겠다며 4,000제곱미터에 대한 정비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구역 내 사유지 7필지를 사들이는 데 들어간 예산은 4억 5천여만 원. 필지별로 제곱미터당 12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공시지가와 비교하면 7배에서 최고 22배까지 높은 금액입니다. 해당 사유지들은 절대부전 지역이 일부 포함됐거나 급경사면이라서 사실상 건축을 하기 쉽지 않은 곳들이었습니다. 그것도 감정평가해서 한 거죠. 감정평가 해가지고 그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서 우리 모두 사업한테 지급하니까요. 맞습니다. 그 절차는 보상 절차는. 하지만 2013년 정비공사가 이루어진 남수각과 복식미륵 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매입가가 공시지가의 최고 1.8배에 그쳤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제주시가 진행한 급경사지 정비공사의 토지 매입가를 비교한 결과 2016년 이후 진행된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입가가 높게 책정됐습니다.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사이 3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행정과 감정평가사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둘 간의 유착도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투명한 조사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급경사지 정비공사의 토지 매입가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예산 낭비가 이루어졌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산지와 남부, 서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해안 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후 4시쯤에는 대정읍 무릉 2리 사거리에서 우수관이 넘치면서 도로 일대가 물에 잠겨 1시간가량 차량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더 내리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동물 테마파크 반대 주민들이 마을 총회를 열어 독단적으로 사업자 측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2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 찬성 주민들이 불법 총회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주민 갈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물 테마파크 사업자와 상생협약을 맺은 2장을 해임하기 위해 열린 조천읍 서늘이리 마을 임시총회. 2장 해임안은 주민 12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5표로 가결됐습니다. 동물 테마파크 반대 대책위는 2장 해임 사실을 2장 임명권을 가진 조천읍에 전달한 뒤 새로운 2장을 뽑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하고 또 이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한 달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임시총회의 적법성을 놓고 찬반 주민 사이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찬성측 주민들은 총회 닷새 전 마을이장이 소집 공고를 해야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선거권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투표해 향락을 어긴 불법 총회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주민들은 총회 닷새 전 이장에게 공고를 요청했지만
이장이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손일리 마을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예훼손이고 업무에 대해서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것은 민형사상 대응을 할 겁니다. 조천읍은 마을 향약 위반 사항이 있는지 법률 자문을 구한 뒤 이장 해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행약에 대해서 어떤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도 의견 수렴 중에 다 받아서 그것을 이제 자문을 구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동물 테마파크 사업을 놓고 서늘 1위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져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제2공항 공론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만명 청원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공론화를 위해 다음 달 초까지 도민 10,000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와 원희룡 지사가 끝내 도민 공론화를 거부한다면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도민적 갈등을 해소하고 민의를 반영한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2공항 공론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를 주민 소환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 제주녹색당 등 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민중연대는 모레 농업인회관에서 원희룡 지사 퇴진운동의 방향과 전망을 주제로 도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단체는 원희룡 지사가 영리병원 허용을 시도했고 제2공항 개발을 강행하고 있으며 각종 난개발 사업 등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폐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삼키거나 폐 그물에 걸려 죽는 바다거북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제주 서귀포 해변에서 구조된 바다거북을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그물에 뒷다리가 걸린 바다거북이 맥없이 갯바위에 퍼져 있습니다. 탈진한 거북을 연신 물로 적셔주지만 좀채 기운을 차리지 못합니다. 또 다른 거북은 온몸에 그물이 얽힌 채 발견됐습니다. 목이며 다리며 복잡하게 엉킨 그물을 조심스레 끊어냅니다. 이렇게 구조된 바다거북들을 정성껏 치료해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는 행사가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바다에서 구조돼 치료를 마친 거북과 인공 부화한 거북 등 모두 14마리입니다. 인간이 버린 폐기물에 상처 입었다 치료받은 멸종위기 바다거북들이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어? 안 다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럼 거북이 잘 가라고. 바이바이. 안녕해줘. 바이바이. 중문 색달 해변은 지난 2007년 바다거북 산란지로 확인됐는데 겨울철에도 평균 수온 14도 이상을 유지해 어린 개체들이 생존하기에 적합합니다. 특히 제주 바다는 먹이가 풍부하고 따뜻한 태평양으로 이동하기 쉬워 바다거북의 주요 서식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 해안에는 모두 15마리의 바다거북이 해양 쓰레기 때문에 죽거나 다친 채 발견됐습니다. 주로 폐그물이라든지 아니면 정치망 등에 걸려서 구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이 오염됐기 때문에 들어오는 개체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폐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수거를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바닷속 환경이 오염될수록 위험에 처하는 거북도 증가하고 있어 멸종위기 바다거북을 지키기 위한 관심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제주시 성산읍의 광어 양식장을 방문해 양식업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양식어민들은 이 자리에서 소비 부진과 일본의 수입 수산물 검사 강화로 갈수록 운영난이 심해지고 있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문 장관은 소포장 상품 개발을 추진해 내수 판로를 확대하고 대일 수산물 수출내로 지원센터를 개설해 어민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뺑소니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49살 A씨 등 운전자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4시쯤 제주시 노형동 우편 집중국 앞 사거리 근처에서 33살 여성 최모 씨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입니다.
경찰은 A씨가 최 씨를 친 뒤 연이어 피해자를 치고 달아난 다른 운전자 35살 B씨도 붙잡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제주 지역 음주 교통사고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137건으로 작년보다 16% 감소해 전국 감소율 28%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1일 서귀포시 중문에서 3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학교폭력의 상당수가 초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초중고교생을 조사한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은 응답자 54,800여 명의 2.2%인 1,21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77.4%인 939명이 초등학생이었고 중학생 198명, 고등학생 77명 순이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6%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 신체 폭행 등이었습니다. 오라 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 회의가 9개월 만에 열립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추석 이후 제5차 자본검증위원회를 열어 최종 권고안에 담을 내용을 논의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업자인 JCC가 제시한 사업 승인 후 1억 달러 예치 제한과 자본 조달 능력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검증위는 지난해 말 JCC 측에 3,373억 원을 사전에 예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